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이제 오늘은 RLC 회로와 관련해서 이제 필터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데시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데시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이제 고주파 영역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1kHz에서 뭐 10kHz, 뭐 1메가, 100메가, 뭐 기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늘려가다 보면은 얘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숫자로 나타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로그 스케일이나 이제 뭐 이런 걸로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양에 대해서도 이제 입력과, 그러니까 입력과 이제 출력에 대한 어떤 이제 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나 이제 줄었냐, 늘었냐, 그러니까 입력 대비 뭐 출력이 이제 만일에 2분의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데시벨,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입력과 출력의 어떤 이제 늘고 줄은 데 대한 어떤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데시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식입니다. 이제 요 데시벨은 이제 10로그의 입력 파워분의 이제 출력 파워를 이제 로그를 취하고 10을 곱해주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려는 이제 그런 데시벨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입력이 1와트인데 출력이 50와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폭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17데시벨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줄어드는 거, 플러스는 늘어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력은 이제 10로그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전압이나 이제 전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로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요 파워에서 이제 전류와 전압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20로그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제곱이 앞으로 오면은 이제 20로그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V제곱과 I제곱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는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은 다시 이제 V나 IR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에 대해서는 이제 I제곱 R,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I제곱 R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또 나타내면은 V는 이제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러면은 또 얘를 전압을 나타내면은 이제 R분의 V 제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아까 이제 요 R은 똑같기 때문에 약분되겠죠. 그러면 이제 V 제곱만 이제 이렇게 남는 거고, 이제 I도 이제 이제 저항은 똑같으니까 저항은 약분되고, 그러면 I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이 앞으로 넘어가지고 20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요 파워는 이제 10로그가 되고, 이제 전압과 전류는 이제 20로그가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 개념을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터는 이제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캡이 올 수도 있고 저항이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캡이 올 수도 있고 저항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드가 이제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의 이제 분압비로서 이제 출력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이제 분압 개념이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제 저항으로 이제 표시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적분회로가 되겠죠. 적분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이 여기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캡이 여기 배치가 되고 그 전달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의 어떤 이제 비를 데시벨로 나타내다 보면 요렇게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요거 의미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출력이 그러니까 V 아웃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V인분의 그러니까 V는 항상 일정하겠죠. 이제 일정한데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요 적분해로 해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V 아웃이 줄어든다. 그 비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어테뉴에이터는 이제 이게 우리가 뭐 감쇄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쇄 이제 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요런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 그 이제 0데시벨은 이제 입력과 출력이 이제 같은 거죠. 0데시벨이라는 의미는 요 구간은 이제 V 인하고 V 아웃이 이제 같은 구간이죠. 같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출력이 이제 감소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3dB라는 것은 이제 그 출력이 이제 2분의 1로 이제 감쇄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V 아웃이 2분의 1로 이제 감쇄가 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컷오프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FC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컷오프 주파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컷오프 주파수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위상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력과 출력이 이제 같을 때는 이제 위상 지연이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작으면은 입력도 이렇고 그다음 출력도 이렇고 이제 요 위상이 이제 전혀 이제 위상차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주파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면은 입력은 이제 이렇게 입력의 피크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주파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이제 출력은 이제 약간 이제 이게 개인도 작아지지만 약간 이제 이 지연이 생기는 겁니다. 지연이 생기는데 요 이제 위상차를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 이제 여기 컷오프 주파수에서 이 크기는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위상차는 이제 요 컷오프 주파수 31.8kHz 부근에서 이제 한 45도가 위상 지연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 보면은 이제 입력 대비 출력의 이제 그 피크치는 2분의 1로 줄은 상태고 그 다음에 위상 지연은 45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요거는 개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크기가 이제 줄었다는 거고 요게 입력이죠. 입력 대비해 가지고 크기가 이제 2분의 1로 줄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지연이 45도 생겼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똑같은 이제 요 주파수가 위상지연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지금 이제 컷오프 주파수에서, 근데 컷오프 주파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dB로 2분의 1로 떨어지는 주파수가 31.8kHz인데, 그때 위상을 보니까 45도가 이제 지연이 됐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주파수가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90도까지 이제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보드 플랫을 가지고 이제 이제 요 그림만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이패스 필터. 이제 아까와 비교해 가지고는 캡과 이제 저항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면은 이제 요 감셉이 이제 데시벨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Vout 때 Vout B로 나타내는 겁니다. B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데시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을 때는 1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 또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데시벨이 아니고 로고 뭐 20로고를 취한 게 값이 아니고, 단순히 Vout 때 Vout B니까 얘는 그냥 1일 때 이제 똑같으니까 1이겠죠. 1인데 우리가 로고를 취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20 로고를 취해 가지고 Vin 분의 Vout을 하면은 얘가 가트가 1이 되면 얘는 0이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래서 0대11로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하고 이제 적분회로하고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 아까는 이제 로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제 로패스 필터라는 건 이제 저주파 대역은 통과시키고 고주파 대역은 감소를 시키는데, 이 하이패스 필터는 고주파 대역은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득이 높고, 저주파 대역은 이제 통과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에서 이제 이 감쇄 비율이 이제 훨씬 이제 마이너스로 되고, 그다음에 고주파 대역에서는 이제 원래 입력 신호와 이제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은 이제 양상이 이제 아까 로페스 필터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로페스 필터는 이제 0대11에서 쭉 이제 요 컷오프 프리퀀시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0대11로 되고, 그럼 이때 0대11이라는 얘기는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이제 같아진다는 거고, 이제 그때 이제 위상도 이제 0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주파수가 이제 낮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거의 저주파일 때는 거의 오픈을 인식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신호가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주파를 빠르게 탁 하다 보면 이제 이제 분극 현상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콘덴서를 또 지나는 이제 전류를 또 규정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또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면은 이제 임피던스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신호가 통과하기 쉽다는 거죠. 이제 전에 부품 설명드릴 때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파수 높아지면 높을수록 이제 이제 임피던스 낮아져가지고 이제 신호가 통과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회로와 마찬가지로, 적분회로와 반대로 이제
저주파일 때는 이제 개인이 났다가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개인이 이제 0의 그 입력과 출력 같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은 그 이제 그 0도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조합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저항과 이제 코일을 인덕터를 썼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얘도 이제 저주파일 때는 이제 감쇄가 많이 되다가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그 원래 입력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위상 지연도 이제 벌어졌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0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그 우리가 이제 요 RLC 회로 이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진 특성이 있을 때 그 걔가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통과시키는 그때 Q 팩터, 그 다음에 그 이제 밴드 패스, 밴드 위스라고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저항 성분하고 그 Q 팩터는 이제 요 55옴 요 저항 성분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 성분분에, 그 다음에 공진 상태는 이제 이 임피던스와 요 리액턴스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XL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Q 팩터를 이제 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밴드위스는 이제 공진 주파수에다가 이제 요 Q 팩터를 나누면 이제 요 밴드위스가 이제 구해진다고 이제 그때 예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통과 대역, 그 통과는 이제 우리가 필터를 꾸밀 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요게 이제 3dB죠, 3dB. 이것도 마이너스 3dB. 3dB에서 2분의 1로 이제 신호 감쇄되는 이제 폭. 그러니까 이제 요쪽은 2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원신호에 가깝게 이제 논다는 거고, 요건 이제 요쪽 영역은 이제 그 신호들이 2분의 1로 감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통과 대역은 이제 내가 요 필터를 통과하는 통과 대역은 요 구간이 되겠죠. 요게 이제 밴드위스랑. 그래서 이제 그 밴드위스,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하는 경우, 요거는 직렬로 하는 경우. 이런 개념을 이제 알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실제로서 이제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터를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치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노치 필터는 이제 뭐냐면은 특정 구간만, 이 부분에 이제 그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를 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감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대역만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 노치 필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특정 주파수 대역만 감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내가 1MHz 대역이 좀 뭐 상당히 좀 전자파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얘를 감쇄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이제 노치 필터 써가지고 1메가 대역만 이제 감쇄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얘도 이제 마이너스 3dB인데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저기 마이너스 3dB를 다 이제 넘는다는 거고, 요쪽 요 구간만 마이너스 3dB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2분의 1 이하로. 그래서 이제 감쇄가 된다. 이제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치 필터, 예. 노치 필터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직렬 개념이고, 이제 그 병렬 개념은 또 요렇게, 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그 어테뉴에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쇄를 하는 회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소스 전원이 있고 이제 부하장이 있을 때 내가 신호를 이제 뭔가 좀 가공하기 위해서 감쇄를 시키려고 할 때는 이제 요 분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요 당연히 이제 분압이 되니까 당연히 감쇄가 되겠죠. 이제 요 분압 비를 조정하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신호를 2분의 1로 하겠다 그러면은 R1과 R2를 1대1로 하면은 이제 정확히 2분의 1로 이제, 그러니까 나눠지겠죠. 이제 이쪽 신호보다 2분의 1 작은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 요 어테뉴에이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임피던스 분리, 전압 분리의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신호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펙에 맞출 때 좀 중요할 거라고 이제 좀 봐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내가 이제 그 요 부분은 이제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이제 스텝바를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류가 이제 어떻게 이제 흐를 거냐, 이제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예, 나타낸 거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은 이제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넣어놓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나타나는 이제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스위치를 이제 딱 닫으면은 이제 여기는 DC이기 때문에 이제 요 구형파가 이렇게 이제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저항은 이제 0에서 일단 증가를,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를 하고, 요 VL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감소를 할 것입니다.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이 기울기로 이제 전류는 이렇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좀 코일에 스테파를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콘덴서죠. 콘덴서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콘덴서는 이제 전류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코일은 그냥 전류가 0에서 이제 전류를 서서히 이제 증가시키는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전류가 먼저 무한대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충전이 됨으로써, 충전이 이제 거의 완료됨으로써 이제 전류가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에 잠시 말씀드린 이제 전류적 관성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속도가 이제 좀 작다가 자꾸 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속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얘는 이제 스프링의 개념이죠. 스프링도 우리가 확 처음에 누르면 이제 쑥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자기 탄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압축이 거의 된 상태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처음에는 스프링트는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제 거의 압축이 완료되면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충전이 거의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충전줄 딱 켰을 때 충전 전류가 딱 흘러가지고 전류가
탁 튀었다가 서서히 이제 충전이 되면서 감소하고 대신에 전압은 증가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은 거꾸로 이제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캡은 이제 충전이 되기 전에는 0V겠죠. 이제 충전이 쭉 완료되면 이제 입력 전압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 대신에 이제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 이제 저항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제 이렇게 많이 흐를 때는 얘 이제 저항이 이제 커졌다가 얘는 순간 쇼트 상태니까 이제 거의 제로일 거고, 그 대신에 충전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충전이 되면서 전류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 콘덴서 이제 전압은 이제 늘어나고, 거꾸로 요 이제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잠시 말씀드렸던 또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요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전류가 0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계속 놔두면 완전히 쇼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쇼트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 적정한 선에서 이제 오프를 시켜줘야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쇼트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저기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감소할 것이고, 전류가 늘어나니까 이제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스테퍼를 넣었을 때 그 이제 코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콘덴서가 보이는 어떤 정기적 이제 응답 특성은 서로 상반된 이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RLC 회로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딱 트리거를 딱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할 까, 어떤 과도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오버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퍼가 있고, 언더 댐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요 캡에 일단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이제 돼 있으니까 스위치를 딱 온하면 이제 요 충전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제 과도 특성을 보이는데, 근데 요 이제 저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감소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이제 오버댐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진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진을 이제 안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좀 줄었습니다. 저항이 이제 줄어들으니까 이제 약간 증가했다가 이제 좀 길게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크리티컬 이제 댐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아주 작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RLC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공진 주파수로 공진을 하면서 이제 감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RLC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동작으로 스위치가 온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전원회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전원을 딱 넣었을 때 이제 모터를 키거나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엔진을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뭐 요렇게 이제 동작을 안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게 그 요 언더댐프를 해가지고 이게 오버슈트가 돼가지고 링깅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모터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탁 키면 뭐 들들 떨었다가 이제 뭐 이제 팽 돈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시간적으로 이제 길어지면은 이제 처음에 들크덕 하면서 이제 뭐 돈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응답이 너무 느려도 안 좋죠. 이제 그래 모터 뭐 켜놨는데 뭐 한 바로 딱 도는 게 아니고 뭐 한 5분 10분 뒤에 이제 씩 돌아가면은 그것도 이제 좀 바로 딱 돌아야 되는데 그 좀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당한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슈트도 없고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딱 키자마자 한 5초 10초 만에 딱 이렇게 모터 켜지면은 뭐 아주 이제 저기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런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 기계를 동작시키거나 전원을 동작시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그 요런 이제 그 이제 요런 언더댐핑에 의해서 이제 이 요런 순간적으로 이제 이 오버슈트나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내재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튀은 오버슈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압을 초과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소자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댐퍼의 어떤 수준으로 이제 뭐 동작을 시킨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좀 자세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언더 댐퍼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식도 이제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 이제 크리티컬 댐퍼 같은 경우는 또 요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댐퍼 같은 경우도 이제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어떤 회로나 제어계를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좀 요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RLC로만 이렇게 구성했지만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제어를 하거나 하면은 제어계의 어떤 전달 함수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오펜프 내가 이제 PID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뭐 적분회로를 썼다. 뭐 이제 요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적분회로를 이제 뭐 보통 이게 RC를 많이 쓰는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가지고 이제 언더댐핑인지 그다음에 요 이제 요 저항값하고 요 콘덴서 값, 요 저항값을 이제 우리가 그 전달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 이제 언더댐핑인지 오버댐핑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지연이 심하더라. 캠 용량을 너무 써가지고 너무 큰 걸 써가지고 이제 지연이 너무 심하더라 그러면 캠 용량을 약간 이제 줄이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캠 용량을 작은 걸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게 언더댐핑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버슈트가 너무 심하더라.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캡을 이제 늘려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테스트를 해보면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제어 공학을 통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제어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오버댐핑이나 그다음에 크리티컬 댐핑,
그 다음에 이제 언더댐핑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 요걸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기본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알아 놓으면, 그 다음 우리가 모터제를 이제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요런 이제 오펜프에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응답 특성을 우리가 이제 그 뭐 펌웨어나 이제 이런 캠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형파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이제 사실 이게 구형파 안에는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사인파,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크고, 그러니까 모든 대개 주파수가 이게 이제 구형파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구형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이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그 푸리에 이제 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리에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그 삼각파에 있는 이제 그 주파수 성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요 이제 n은 차수죠. 이제 차수고 이제 요걸 뭐 1, 2, 3, 4 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요 고사인 이 우리가 급수 형태로 쭉 되겠죠. 걔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차 뭐 여기 3차, 5차 이제 그 오드니까 홀수겠네, 그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주파수 성분들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거꾸로 이제 요걸 합치면은 이제 요렇게 상업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톱니파 같은 경우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급수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이제 우리 반파 종류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얘도 이제 요런 식으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종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파형을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이제 우리가 파형을 분리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파형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내고, 이제 그걸 이제 뭐 필터로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업화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 뭐 이런 게 뒤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이제 이래 쭉 해보니까 이제 뭐 내가 메인 이제 그 주파수 얘기했을 거고 뭐 그래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차에서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요런 게 보이더라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FF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측정 장비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오실로스코프나 좋은 거는 이제 FFT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주파수 신호를 넣으면은 이제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이제 뭐 개인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얘 성분이 얘다. 그럼 예를 들어 1MHz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MHz를 이제 1MHz만 이제 감쇄를 시키면은 그 깨끗한 삼각파형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1MHz만 감쇄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노치 필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회로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삼각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뭐 이제 요런 이제 적분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업화를 만들었는데 요런 게 있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아까 뭐 한 노치 필터를 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돼 가지고 이제 1메가헤르츠 대역만 쏙 제거를 하면은 이제 깨끗한 상업화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앞에 얘기한 그런 어떤 이제 뭐 복소수라든지 뭐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뭐 적분회로 뭐 그다음에 이제 데시벨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걸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